전국 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을 편안한 친구들 단짝을 칭하는 버디 칭해봤는데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밤사이 안녕이란 말이 지금 실감날 정도로 네. 산불 상황이 너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지금 번지고 있어서 좀 걱정됩니다. 네. 조 의원님 지역구가 김해시잖아요. 예. 그쪽은 괜찮으십니까? 김해시 한림면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아, 네. 이제 선거구로 보면 갑이고 네. 네. 김해시 갑이고 저는 이제 어리긴 하지만 네. 네. 우리 관내인 김해시에서 이제 그 불이 났는데 네. 다른 지역만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은 많은 분들이 좀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요 전 지역구였던 창녕에서는 네, 그렇죠. 네네. 불은 안 났는데 네네. 산청에 파견돼 가서 거기서 희생되신 분 네 분이 창녕군청 소속입니다. 산불 진화대에서 네. 네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뉴스 속보에 계속 나왔지만 네. 울산 울주에 지금 진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울주 언양 이쪽이 또 밀양시하고 접경이죠. 예, 바로 이제 산을 아, 넘어오면 네. 밀양이 돼가지고 네. 이래저래 뭐 걱정이 많습니다. 네. 김 의원님도 네. 얼마 전 어디 그쪽 다녀오셨죠? 예, 얼마 전에 우리 외통위 의원들하고 올해 10월 말에 예정돼 있는 에이펙 에이펙. 네, 네. 경주. 정상회의 네. 이제 실무 점검차 네. 경주를 방문하고 왔었는데요. 네. 그 바로 옆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요. 울주고 네, 네. 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 뭐 다 지금 안동 뭐 다 얼마 그래, 떨어지지 의성. 않은 곳인데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지금 한덕수 총리 대행도 지금 이게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서 아마 이번 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정치권도 계속 여기에 이제 앞으로 좀 정쟁 중단 뭐 얘기도 나오고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정말 지금은 정말 그런 비상 상황 같습니다. 네. 벌써 인명이 22명 20분 이상의 네. 희생이 됐다고 하니까요. 정말 이거 참사라고 볼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 참사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이게 인재로도 그렇죠. 네, 네. 번질 수 있는 거라서 네.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네. 저희도 이런 상황 때문에 그 탄핵 이슈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일 네, 네.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네, 네. 해왔거든요. 네. 이거를 물론 이제 현역 의원도 있고 당협위원장도 있고 뭐 네네. 여러 팀들이 있는데 일단 긴급하게 좀 중지하는 걸로 네.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지난번에 이제 탄핵 때 조금 논란이 됐지만은 재난 지원을 위한 그 예비비 편성. 네, 네. 그때도 삭감은 됐지만은 뭐 민주당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뭐 문제가 없기를 바래요. 정부에서 계속 지금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네. 이제 결국은 재난 지원금으로 뒷받침돼야 시할 수 있는 거라서 네. 만약에 그 삭감된 것 때문에 뭔가 차질이나 좀 뭐 변수가 있을 것 같으면 빨리 네. 여야가 지금 여야 그렇게 열려 합의를 있으니까 하고 계시죠? 예, 지금 네. 이제 바로 논의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난지원금. 네. 민주당도 오늘 5시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탄핵 선고는 탄핵 선고대로 네, 네. 헌재 촉구를 계속 해 나가겠지만 네. 저희들이 다수당인데다가 네. 또 이제 국민들이 재난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네, 네. 저희들이 당연히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재난 상황과 별도로 지금 2시에 또 여의도 정가의 초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열립니다. 근데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조기 대선이 많이 열릴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파장이 결코 작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김 의원님 어떤 전망하고 계신지 좀 당내 분위기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초긴장 상태이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들은 뭐 거의 무죄로 확신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1심 때 문제가 됐던 게요. 김문기 씨하고 골프를 친 부분이 네.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말이 네. 유권자들에게 다른 인식을 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서 유죄가 네. 선고가 됐는데요. 그 사진을 일부만 띈 게 맞기 때문에 네. 그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무슨 대단한 선거에 영향을 줬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이제 건들도 결국 저는 그게 과연 대선 후보를 출마를 제한할 정도의
이제 정말 그 중죄냐. 네. 이번에 한덕수 사실은 총리도 위헌은 맞지만은 네. 헌재재판관 3명 임명하는 게 네. 위헌은 맞지만은 파면할 정도가 아니다. 네. 라는 취지로 선고를 헌재에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패배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출마 자격을 제한할 정도까지 선고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 선거법 위반 2심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냐 이제 이거일 텐데 쟁점이 두 가지잖아요. 첫째 채널A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한 그 발언이죠.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발언이 허위라는 건데 박수현 의원은 이 대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일부만 띄어가지고 이제 인용을 하고 하는 부분이 사진이 조작됐다 이렇게 발언 네.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모른다는 네. 거는 본인이 기억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결국에는 알든 모르든 모른다는 발언 자체가 그거는 무죄다 이렇게 네. 난 거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아까 사진 조작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유죄 판결을 하긴 한 건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사진이 아니 그 전체 사진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일부러 쓰는 거 이거 보면 사진 조작됐다 이렇게 발언이 물론 이제 약간 조각을 썼습니다 이렇게 네. 뭐 표현을 했으면 더 정확했을 수가 있을 텐데 그 표현이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출마를 제한할 네. 정도로 그게 당락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건가.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게 너무 사실은 좀 판결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조인도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도 전공했지만 저도 비슷한 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유튜브에 나가서 네. 즉흥적으로 답했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상대 후보 측에서 고발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뭐 크게 문제는 안 됐지만은 상당히 좀 곤욕을 치렀는데 그걸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야 이거 저 허위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사소하고 아주 내가 볼 때는 아무 그 뭐 저 그 상황이 지장 없고 한 건데도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당사자인 저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하다고 느낄 정도로 네. 굉장히 엄격하게 하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형님 정신병원 네, 입원 강제로 입원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 문제 가지고 1심에서 허위사실 무죄 나오고 2심에서 이제 징역 그 벌금 300만 원에서 이제 그 출마 자격이 이제 박탈되는 네. 그런 형을 했다가 이제 받다가 대법원에서 예, 살았죠. 다시 무죄 네, 파기돼 가지고 그랬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큰 변화다. 네. 그동안에 허위사실 유포죄를 그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해왔는데 그것도 제 기억에 전원 합의체에서 무죄 파기가 한송한 거니까 이거는 판례 변경이다. 네, 네, 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이 죄는 굉장히 이제 그 처벌이 완화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 사건 하나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네. 나머지 그 뒤에 나온 사건들은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이 엄격하게 지금 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관계 자체라든가 뭐 그런 데서 만약에 무슨 근본적인 착오가 있다든지 네. 하면 모르겠는데 법리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죄를 좀 처벌을 네. 완화시키거나 그럴 가능성은 지금까지 법원의 추세는 아닙니다. 네, 사실 어제 이제 이 자리에 그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오셨는데 여기서 이제 비슷한 김현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징역형 집행유예가 그 방송에서 출연해서 한 말인데 이게 징역형 집행유예 나온 건 1심 판사가 너무 감정적인 판결한 거다. 약간 과한 양형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기대를 100만 원 이하를 조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에서 아까 무죄라고 판단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실제 피선거권이 유지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람이면은 그래도 모르겠는데 이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특히나 이 탄핵 정국에 이제 서 있는 길목에서 보면 이게 판결의 내용이 사실은 어쩌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나라의 운명과도 관련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 한덕수 총리의 경우도 국민들이 깜짝 놀란 판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노골적으로 헌법을 어겼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헌재재판관들이 어겼는데 그 중대성이 그러니까 국민과의 신의를 배신할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 않느냐는 게 이제 다수의 네. 판단이었단 말이에요. 헌법을 어겨도 공무원이 탄핵을 안 당하는데 네. 선출직이 TV 토론이나 혹은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정확한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음 대선 지난번 대선에서 그랬는데 패배한 사람이 다음 대선에도 못 나서게 네. 할 정도의 이 징벌을 가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의 선거민주주의 그 수준이냐.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저도 선거를 해보면은 보통 징역형 나오고 이런 경우는 보면은 돈을 많이 썼다든지 네. 네. 대규모 사람을 동원을 해가지고 어떤 조작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보면은 선거법의 경우는 잘 이렇게 실형은 안 나오는데 네. 네. 이번의 경우는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이번 2심 판사는 좀 재판에서는 잘 판단하시지 네. 않을까 하는 기대를 예.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일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사람에게 그 권한을 박탈할 만큼이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또 역으로 사소해 보여도 영향력이 큰 만큼 정치인의 거짓말에는 엄한 잣대를 대야 한다. 뭐한 신문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또 반대의 견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아까 조혜진 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 그 형님 사건 때도 벌금 300만 원 선고 받은 일도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번 2심에서 여권에서는 유지된다 혹은 더 세진다 그러고 야권에서는 무죄다라고 할 간극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 중간도 아니고 실제로 그게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당 예측. 쪽에서 인용을 하는 예 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던 그 선거에서 네. 흔히 말하는 DJ 비자금 사건이 터졌거든요. 김태정 네. 총장이 수사하던. 지금 보면은 지금만 그 사건 터졌으면 세상이 뭐 날아갈 네. 텐데 네. 네. 물론 그때도 충격적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태정 총장이 사건을 수사를 중지시켜 버렸거든요. 네, 네. 대선 앞두고 그때 명분은 이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지금 수사를 하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허위거나 조작이었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네. 그 선거 가지고 그 수사 가지고 그 선거에 영향을 주면은 조금 부당한 부분이 네.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었고 사실 그 분위기는 그냥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수사하면 이제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네. 그거 선거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해서 했는데 거꾸로 그 당시에도 네. 그러니까 그걸 밝혀야 된다.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네. 투표하는 거하고 네, 네. 아는 거 투표하고 이 차이가 네. 굉장히 크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준법과 또는 도덕성을 유지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인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하고 없었을 때 판단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오히려 더 민주적이다라고 네. 그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 의원님 이제 그 제작진이 이제 그 요 법원 사정이 좀 정통한 변호사로부터 들었다고 하는데 통상 법원이 선고 전에 설명 자료라는 걸 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은 그게 좀 빠져서 이례적이어서 여기에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 당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이제 공보한 걸 봤는데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면은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이나 네. 후속적으로 단 한마디를 쓰더라도 여러 가지 오해를 해석이 발생시킬 수 예, 있는 있는 경우가. 그런 이제 아. 민감한 경우에는 이렇게 공보를 별도로 하지 않고 네. 그냥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그대로 제공 네, 비실명으로 네,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명은 빼고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만큼의 국민적 관심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역사적으로도 그러하고 실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미래를 봐서도 그렇고 저는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다.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죠. 네.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과가 우리 김 의원님 예상대로 무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는 향후 대권가들 그야말로 이제 날개가 달겠죠. 날개를 단 셈인데 조 의원님 예상대로 1심이고요. 거의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은 가시밭길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의 2심 선거 유죄가 만약 난다면 대선 출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대법원이 일단 이제
그 답을 해야 될 상황이 되는 네. 것이죠. 네, 네. 네. 뭐 여야는 당연히 이제 자격 논란으로 또 여야 또 지지자들도 큰 이제 공방이 벌어질 텐데 그 항소심이 확정되면 그다음 이제 상고심만 남은 네, 거잖아요. 상고심을 언제 그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네. 그냥 그 유추를 하면은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조기 대선이 있다고 전제하고 네. 그다음에 조기 대선을 해서 그 민주당 경선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당선된다는 걸 전제하고 네. 이야기하자면은 대법원이 상고심 확정 판결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그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등록하는 그 시점 이전에 네. 네. 이전에. 할 수도 있고 되고 되고 나서 선거운동이 개시돼 가지고 투표가 되기 전에 네. 그렇죠. 투표 기간에. 투표 네. 전에. 될 수도 있고 그때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그래서 당선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네. 임기 중에 네. 재직 그렇죠. 중에 할 수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아예 그냥 5년 뒤로 넘겨가지고 네. 퇴임하고 난 뒤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있죠. 네.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다 법원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부담인데 네. 근데 굳이 그 부담의 무게를 따지자면은 후보가 돼가지고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 피선거 자격을 박탈해버리면 네. 민주당 후보를 낼 수가 네,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럼 국민의힘 후보 사실상 부투표 본소 당선 후보와 이렇게 되는 거죠. 민주당은 네. 선거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결정을 대부분이 내리는 거 어마어마하게 부담되죠. 네. 그다음 당선돼서 재직 중에 그 금고 이상의 형을 해버리면 파면되거든요. 네. 대통령이 탄핵이 아닌 다른 형사벌로 임기 중단되는데 그 결정하기도 대부분 어마어마하게 부담될 거고. 그래 보면 상대적으로 부담은 똑같이 뭐 그 있지만은 이제 그 후보가 되기 전에 후보에서 등록되기 전에 하는 것이 그래도 낫고 그다음에 뭐 퇴임 이후에 하는 거 그거는 퇴임 뭐 그때 가서 그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갖다가 이 대법원이 만약에 오늘 2시에 그 형이 확정된다고 하면은 대법원이 앞으로의 그 사법 일정을 좀 대략이라도 날짜까지는 아니라도 대략이라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네. 그 말씀 좀 길어 죄송한데 첫째는 만약에 당선돼서 재직 중일 경우에 그때 재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할 것인가 아니면 퇴임 이후로 미룰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그 전에 할 경우에 대략 언제까지는 마치겠다 네, 하면 네. 민주당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분을 후보로 선출해도 되는가 말 네. 것인가 해서 전당대회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법원이 그거는 이야기해 줘야지 빨리. 말 안 하고 가면은 이 상황 다 진행되고 난 뒤에 대법원이 뭐가 이게 상황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걸 하게 되면은 결정을 하게 되면은 법원도 감당할 수가 없죠. 대법원이 일정 고지해 준 게 맞다. 예. 네. 네. 그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저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런 이야기 안 일어날 거다. 아, 예, 예, 예. 우선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참 슬픈 게 네. 민주주의는 원래 주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네. 투표를 통해서 자기 네, 주권을 네. 행사하고 결정이 되는 건데 이게 선거 행위가 아닌 법원에 의해서 이렇게 민주주의의 이 운명이 갈린다는 네. 건 이 참 슬픈 정치의 사법화 네. 현실이거든요. 참 이게 정치인으로서도 안타깝고 자괴심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대법원이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아니, 고려해야 되니까. 2심에서 판결 난 거를 네. 지금 다 고려해 보니까 네. 언제 대선 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대선과 관련해서 이런 고려를 했을 때 우리는 정치적으로 요게 좋겠어 라고 국민들한테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답을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를 하라고 부추기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를 정치한다고 요즘은 오히려 더 싫어합니다. 네. 헌재가 언제까지 이렇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이렇게 미룰 네. 수 있냐. 이거는 순전히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쯤 선거하면 요 사람은 출마할 수 있고 없고 예. 누구한테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렇게 이 탄핵 심판 날짜를 정하는 거 아니냐 미루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너무 많은 국민들이 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도 이러고 있고 대법원까지도 만약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날짜까지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누가 앞으로 국민들이 법을 순종하며 순응하고 법치주의가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냐. 저는 민주공화국의 핵심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인데 이게 정말 우려스러운 논의들이다. 네. 그렇게 걱정됩니다. 네, 이슈